3-2반 혈중16강 레벨 3 한참 많이 지났죠. 교과서 좀 중간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저번에 68쪽, 69쪽 내가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었는데 다 풀어져 있나 모르겠네요. 안 풀어져 있으면은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일단 문제 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의 접속사 설명을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그래서 일단 접속사 파트까지만 일단 하고 가정법은 그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 오늘이 목요일 5시 25분인데 요거 찍고 나서 인코딩해서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내일쯤 아마 올라오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관계사 전부 다 했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 관계 대명사의 그리고 관계 부사의 형태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뭐 생략,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습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 3개 다 올라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19번의 첫 번째 빈칸은 보시면은 전부 다 ever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를 얘기하거나 복합 관계 부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the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뒷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를 일단 보는 건데 자, 일단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앞에 the reason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y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4번하고 1번 중에서 일단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whoever가 들어갈 것이냐 whatever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whoever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ever는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일단 구조를 보면 만약 whoever를 넣었으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좋아하는 누구든지 $20로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노예 시장입니까? 노예 시장에 관련된 예문이 나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whoever를 쓰지 않고 이거는 whatever를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번 바로 가볼게요. 자, 20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관계사 자리니까 일단 한번 쭉 관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they are smart students 합니다. 그들은 현명한 학생들입니다. whose grades are good 하니까 얘네들의 성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ose가 지금 소유격이니까 grades를 꾸며주는 거. 그러면은 are good 하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2번은 whoever you meet there 하니까 네가 거기서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be nice to them. 그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석상으로 별로 문제되는 게 없고 whoever 자리가 콤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보니까 we had a great dinner. 우리는 좋은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계속적 용법에 되는 거죠. 여기서 which는 앞에 있는 dinner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앞 내용 전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자, she also invited Ben 합니다. 그녀는 또한 Ben을 초대했는데 얘가 누구냐 하니까 she didn't like 하죠.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whom이었더라. 즉 Ben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계속적 용법에서 맞는 얘기고요. 자, tell me the things 해놓고 what이 일단 들어갔어요. 자, what은 선행하는 명사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the things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야 된다?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 또는 which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That is the year when my parents got married 합니다. 자, 그때는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그 해입니다. 내 부모님이 결혼했던 그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저기서 이제 that이라고 할 때는 약간 it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그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when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다 하니까 이건 문장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when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 Year's Day 새해는요 바로 이때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때입니다. 요것도 별로 문제되는 거 없고요. 자, Carrie는요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e way how. 아우, 딱 보는 순간 느낌 오시죠? 우리 관계 부사 중에서 선행하는 명사를 취하지 않는 거는 how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the way how는 쓸 수가 없다 하는 거. 즉 how만 쓰든지 the way를 쓰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the way in which를 쓰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은 보니까 she explained the reason why she was late. 왜 그녀가 늦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호텔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 머무르기로 한 그 호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stay 하는 거는 자동사로 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따로 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어떤 구조를 일단 볼까요? 자, don't forget 했으니까 앞에는 동사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your teacher said라고 했으니까 누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에가 동사고 뒤에가 불완전한 구조니까 이 자리는 일단 what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he gave a speech 합니다. lasted for an hour 하니까 그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speech란 말이 지금 명사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which라든지 아니면 that을 쓰든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과 2번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이 답이겠죠. 3번 볼게요. 나는 그에게 줬습니다. 뭘 줬다는 얘기가 지금 없죠. 맞죠? 원래 give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물건도 필요하고 받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일에 그가 원했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불완전한 구조. 그래서 what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바로 내려갑시다. 자, 그 다음 23번.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땐 여러분들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 얘 혼자 밑줄 꺼져 있으면 일단 생략 불가하고요. 물론 생략 가능한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학교 문법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단 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관계 대명사. 요렇게 밑줄 꺼져 있는 것도 이것도 생략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보니까 she wore the dress 해놓고 which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동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건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목적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 I had dinner with people. 난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 내가 워크숍에서 만났던 동사 또 건너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격이라서 일단 빼고요. 자, the movie that we saw last night 합니다. 자, 영화는 여관내 우리가 봤던 영화. 근데 동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멀리 있을수록 진짜 동사라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럼 우리가 지난밤에 봤던 그 영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목적격. 그래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He is the boy whom Amy is going to see a movie with.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with라는 단어 뒤에 빠졌잖아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 형태가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더라. 그러면은 탈락. 답 5번 바로 보이죠. 여 다음에 동사 바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게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 다시 할게요. 그냥 보세요. 자, that에 대해서 쓰임을 얘기할 때는 일단 대답에 명사가 있고 뒤에가 완전하지 않으면 얘는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대답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가 완전하면 그 that은 동격자를 얘기하는 거고, 대답에 명사가 아니라 딴 놈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접속사 계열이기 때문에 뒷구조 완전하게 가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느낌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요. 대답의 단어 품사를 확인해 주세요. 대답의 단어 품사. 자, 저번에 store 나왔죠? store를 여러분들이 저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어가 있거든요. 어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관계대명사고, 2번도 보니까 대답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뒷구조가 I would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뭘 잊을 거란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대명사고.
3번에 people believe that 했습니다. believe는 동사잖아요. 그죠? 그럼 동사 다음에 that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얘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라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1번, 2번 같고 3번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4번, 5번은 바로 볼게요. 개 한 마리 나왔죠. 얘 명사죠. 그 다음에 shoes 나왔죠. 신발이죠. 명사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마찬가지. 자, 25번도 딱 보세요. 그냥요. who 앞에 품사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다음 끝나는 겁니다. 자, who 앞에 보니까 the girl 명사죠. no 동사예요. uncle 명사입니다. student 명사죠. 그 다음에 the man 명사죠. 답은 2번. 됐습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뒤에 내용 일일이 다 해석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해석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조 갖고 접근하는 거.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했으니까 이거는 배열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는 전기를 발견한 과학자였다. 그러면 그는 과학자였다. 이거부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e was the scientist. 그래 놔놓고 전기를 발견했으니까 발견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려면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겠죠. who 그 다음에 discovered 그 다음에 electricity 이런 식으로 됐죠. 2번 나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남자를 안다. 그러면 나는 안다. 큰 남자를. 근데 저기서 큰 남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나는 남자를 안다. 이거부터 먼저 가면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안다. 그러면 I know 한 남자, a man 압니다. 근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집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크대요. is huge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단어가 지금 whose 한 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소유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그녀는 베스트셀러가 된 몇몇 책들을 썼다. 그러면 그녀는 썼다. 이거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he 그 다음에 썼다 wrote 그 다음에 뭐를 썼다? 몇몇 책들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some books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some books 이렇게 나놓고 되어버린 뭐가 되어버린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었다 하니까 became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which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배열이 that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배열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배열된 단어가 that인데 거기에다 지 좀 안답시고 거기에다 which를 써버렸다. 그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배열해서 쓰라는 얘기가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B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나는 그녀가 어제 내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러면 나는 thought, 생각해봤다. 대해. 그 다음에 어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내게 말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그냥 것이라고 얘기했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1번 자리는 what을 써야 되고요. 말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said인데 지금 여기 tell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told를 써줘야 되고 나에게 가는 me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그는 25살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앞에 25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 내용을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꾸며줄 수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which가 되고요. 그 다음 거짓말이었다 했으니까 뭐뭐였다. 즉 비동사 was 그 다음에 a li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제 내게 말 그녀가 빠졌네. 여기는요. she가 추가가 돼야 되는군요. sorry. 그들은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나 딸을 데려간다. 그러면은 어디에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에나 그러면은 wherever.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나. 그럼 그들 했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3학년에서 이제 관계사 기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겹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This is the picture. 자, 이것은 그림입니다. My grandfather painted it a few years ago.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을 그리셨대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it이 지금 이 picture 옆에 붙어가지고 which로 변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쓸 때는 it을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 그대로 갈게요. This is the picture which my grandfather painted a few years ago.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She is a famous skater. She has a lot of fans. 합니다. 자, 그녀는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인데 그녀는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she와 she가 겹치는 건 맞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명사 둘이서 서로 관계대명사를 만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선행하는 조건에 명사가 지금 여기에 딱 있으면 얘가 어차피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주어 자리잖아요. 그럼 주어는 말 그대로 주격으로 바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who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she is a famous skater who has a lot of fans.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It is a great beach. My family goes there every summe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겹치는 게 뭐냐면은 a great beach 하고요. there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there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관계사를 쓴다 하면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It is a great beach.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로 빠지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my family goes every summ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그림에서 아래 예시처럼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the men who were playing volleyball are my uncles 합니다. 그럼 이 두 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삼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모래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니까 모래성을 지금 쌓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빌드가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지금 저대로 그냥 쓸 것 같으면은 지금 말 그대로 진행형을 써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o are build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특정한 조건이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은 저 who어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2번 볼게요. The boys 지금 수영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ho are 그 다음에 swimm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Who are swimming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the dog 하나 넣고 the dog 뛰어댕기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선 the dog은 선생님 애완동물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문법대로 갑시다. which is learning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본문에 나온 표현과 관계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좀 지우고요. 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땡스기빙은 large meal together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볼게요. 땡스기빙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 holiday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은 holiday다, national holiday다. 그러면은 Thanksgiving is national holiday 이렇게 지금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oliday는 holiday니까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day를 얘기했으니까 이때는 when을 여기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families 그 다음에 hav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해가지고 써주면 되고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콤마 찍고 what이 지금 있는데 what은 선행하는 명사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석은 명사기 때문에 이때는 which로 바꿔줘야 됩니다. 선생님 추석은 날인데 when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세요. 얘 끊고 뒤에 보면 동사 바로 나왔잖아요. 그럼 뒷구조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which로 바꿔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복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페이지가 이제 72페이지 접속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 이 파트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접속사와 관련해서 일단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접속사를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눌 때는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뉘게 됩니다. 등위 접속사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and, but, also, for, nor, yet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yet은 아직이 아니고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독해 지문에서 가끔 yet이 콤마 다음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문장 제일 앞에 나오거나 이럴 때는 그러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for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because하고는 좀 달라요. because하고는 좀 다르고 nor 같은 경우는 뭐뭐도 또한 아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요. 일단 잠깐 그 전에 등위 접속사는요. 무조건 같은 놈이 놓여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같은 거, 즉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리고 단어는 단어끼리 연결해야 되고 구는 구끼리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절은 절끼리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한 거는 양쪽 주어 동사 다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저거에서 약간 파생되어서 나왔는 게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되는 B 자리에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두 개를 좀 더 이용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관용어구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더우니까 이거 조끼만 좀 벗을게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종속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종으로 들어가는 접속사예요. 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종으로 들어간다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일단 접속사에서 이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두 개로 이제 연결해 주는데 항상 이거 전체를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둘 중에 한 놈은 다로 해석되고요. 한 놈은 다로 해석이 안 돼요. 모든 그 흔히 말하는 국어 시간에 주어와 서술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로 해석되는 동사 단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사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관계사 배웠을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관계사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왼쪽에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좀 일찍 쓰였으면 좀 멀리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라 그랬죠. 근데 이건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원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연결시켜주는 거. 두 개의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한 놈은 뭐뭐는으로 끝나야 되고 한 놈은 다로 끝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접속사의 왼쪽에 있는 이 동사가 진짜 동사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멀리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인 거예요. 여기 가끔 이제 콤마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요 그 가까이 있는 동사이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사 이놈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놈의 뜻으로 마지막에 끝이 나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뜻이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근데 뭐뭐 하는 것,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다가 아니라.
하려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독해할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문법에서, 그러니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내보고 이제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오형식하고요, 전치사, 접속사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포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를 얘기할 때, 그러면 해석할 때 주어는 뭐 한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가 뭐뭐 할 때, 또는 뭐뭐가 뭐뭐 한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종속 접속사는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명사절이고요, 두 번째가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부사절인데요. 부사는 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좀 낫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펌프질을 하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펌프질을 하곤 했다 하는 말을 굳이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카든지 뭐 몇십 년 전에 카든지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을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사절은 무조건 필수 요소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얘가 빠지게 되면 이 절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주어 동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들은 다 주어 동사인데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형용사절은 그러면은 약간 반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뭘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사절은 어떠냐면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 요소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낫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절은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음식으로 치면 양념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음식으로 치면은 주재료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치찌개. 김치 없으면 김치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김치찌개라는데 당연히 김치 있어야 되고 물 있어야 되고 뭐 냄비 있어야 되고 불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필수 요소 들어가는 게 명사절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사절은 뭐냐면 김치찌개에 두부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있으면 맛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약간 양념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마다 이게 조금씩은 다른데 사실은 이거를 전체 뭉뚱거리로 해가지고 다 설명하진 않아요. 관계사는 관계사대로 따로 놀고 접속사는 접속사대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 한 묶음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속 접속사는 이 책에서는 명사절하고 부사절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명사절과 부사절로만 나뉘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잠깐 끄고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속 접속사에서 명사절, 부사절 등의 종속절을 주절과 연결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자, 주절하는 거는 주가 되는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은 뭐는 뭐 다로 끝나는 게 주절이고요. 종속절은 똑같이 주어 동사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이 동사가 접속사의 뜻으로 마지막에 해석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that 같은 경우는 뭐뭐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hat에 대해서 앞에 명사가 있을 때와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즉 다른 품사가 있을 때,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that은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고요. 그냥 뭐뭐 하는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없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니까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것. 알겠죠? 자, 그래서 that 같은 경우는 뭐뭐라는 것한데 저 물결 자리에 동사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 or whether, 우리 이거 배웠죠. 교과서 1과에서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에 동사의 의미는 뭔가 확신하는 거, 뭔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think, believe, hop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that을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주어 동사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if나 whether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이 동사는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불확신한 거,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모르겠다, 궁금하다, 의심스럽다, 알고 싶다, 너 말해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사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일단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요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뭐라는 것과 인지 아닌지 말고도 하나 더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간접 의문문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이게 흔히 말하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요 구조인데요. 여기서 의문사 역할 마찬가지로 자 쓸게요. 그냥 주어 동사 다음에 의문사 기준으로 잡아서 두 가지 표현으로 갈게요. 동사로 시작하든지 명사 주어에다가 동사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것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뒷구조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 연결, 즉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지금 책에 없는 거니까 필기를 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놓고 봤을 때 색깔을 잠깐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놓고 봤을 때 이 앞의 내용, 이 앞의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김정은.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유기주. 아, 유기주 영상 보긴 보나? 이동현. 나? 안 돼? 나 말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우긴 했지만은 이 명사절은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즉 뒤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있게 되면은 이 덩어리까지 다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believe that they will come to me.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올 거라고요. 내가 이거 다 빼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없죠. 됐죠? 두 번째 가볼게요. 나 궁금해요. 똑같이 그대로 가볼게요. They will come to me. 여기다 whether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다 빼볼게요. 나 궁금해. 아, 그래? 내가 답해줄게. 이럽니까? 할 수도 있죠. 전제 조건이 위에서부터 대화를 했을 때. 하나 더 볼게요. I wonder when they will come to me. 언제 그들이 나에게 올지 나는 궁금해. 다 빼볼게요. 나 궁금해. 언제? 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거는 무조건 필수 요소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는 무조건 뭐예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조금 이제 예의주시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주어 역할하는 거 보세요. 주어 역할하는 거. 주어 역할하는 거. 요거 잠깐 레이저로 쏘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하는 거. 자, it is certain 해놔놓고 then 나왔는데 he will agree with our decision 합니다. it is certain 하는 말에 certain은 확실하다, 확실한, 분명한 이런 얘기예요. 형용사가 동사와 되려면 앞에 비동사 있어야 되니까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은 확실한데 그게 뭔데요? 그가 우리의 결정에 동의할 거라는 거. 근데 이거의 원래 문장은 저 밑에 있는 괄호 표시입니다. 보세요. That he will agree with our decision is certain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에서 진짜 동사 누구냐고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접속사에서 가까운 놈은 진짜 동사 아니라 그랬죠. 멀리 있는 놈이 진짜 동사라 그랬죠. 그럼 is 앞에까지 딱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우리의 의견에 동의할 거라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것! 해놔 놓고 여기 지금 is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주어 자리가 맞죠. 그래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가 우리의 결정에 동의할 거라는 것은 certain,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주어 얘기고요. 두 번째 보세요. whether 이용해서 it isn't important,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요? They are rich or not. 그들이 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뒤집어 보니까 whether they are rich or not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보세요. all 여기 있고 isn't 여기 있어요. 둘 다 동사거든요. 근데 내가 가까운 놈 진짜 동사 아니라 그랬죠. 멀리 놈 진짜 동사라 그랬죠. 그러면은 not에서 isn't 사이 끊어주고 그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isn'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어로 쓰였다라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 1과에서 배웠던 문법에서 내가 그 얘기 하나 했었어요. if가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질 때는 무조건 문장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주어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는지는 내한테 묻지 마세요. 그 인간들이 문법을 그따구로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주어 자리 요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얘기를 할 때는 여기는 if나 whether 둘 다 쓰는 게 가능하다 했어요. 내가 문장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원래 주어로 되돌아와서 보니까 whether는 있는데 if가 없어요. 왜? 주어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if는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밑줄 친 if에 쓰임이 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커트 쳐야 될 거는 문장 제일 앞에 if가 있는 게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럼 다 정답 아니에요. 다 빼라 그랬어요. 그럼 남아있는 놈 중에서 중간에 if 딱 들어가 있는 놈 중에서 뒷내용 보지 말고 앞내용 보라 그랬잖아요. 앞내용. 자,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 포인트로만 기억해 주세요. 대시나 if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에 보통 주어 자리엔 가조 is을 쓴다. 왜 그러냐? 일단 주어가 기니까. 주어가 기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의 대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저기 쓰긴 했지만은 I believe that they will come to me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고요. I believe they will come to me 이렇게 얘기도 된다고요. that을 쓰는 경우는 딴 거 없어요. 쉼표 아니면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I believe that 이렇게 쉼표.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they will come to me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목적어 역할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저 생략 가능하니까 대세 괄호를 좀 쳐놨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if whether 이렇게 나왔어요. You should find out. 여기까지만 끌어볼게요. 니는 찾아내야 된다. 뭘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없죠. 그리고 찾는 거 왜 찾아내야 돼요? 모르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도 마찬가지. The problem is tha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엄마가 병원에 지금 계신다는 거. 자,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뭐뭐이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다,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문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What I wonder 했어요. wonder 나왔죠. 궁금해하는 거.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바로 I wonder 이렇게 해도 돼요. 나 궁금해하는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둘 다 뒤에 내용은 똑같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를 나타낼 때는 그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 이제 좀 그 다음으로 부사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if 하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자리에 내가 when 얘기했거든요. 이 두 놈이요. 명사절의 역할을 가질 때는 미래 시제 will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부사절로 if가 들어갔을 때에 얘가 뭐뭐라면 맛있겠대 하고 그 다음에 when을 이제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얘가 will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자리를 보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부사절로 가볼게요. 자, 명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세요. 이걸 다 뺐을 때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즉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사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 요소라고 그랬으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부사 접속사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 동사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다 빠진다 한들 문장 형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After we finish swimming. 우리가 수영을 끝내고 난 후에란 말을 빼볼게요. 우리는 간식 먹을 거야. 저 말 빼면 우리는 간식 먹을 거야. 문장 되잖아요. 주어, we will have, 동사, a snack, 목적어. 간식 먹을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잖아요. 문장 형식에서 다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before Susan blew out the candles on the cake. 해볼게요. 그녀는 소원을 빌었대요. made a wish.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선생님 뭔가 좀 찜찜한데요.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사라고요. 이유가 들어가든지 시간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보가 들어가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쌤 유튜브에 이 접속사 관련해가지고 이 책 그대로 해서 내가 설명해 놓은 특강 영상이 있어요. 사실은 그 특강 영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이 책을 보지 않고 그대로 내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빔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시 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볼 거라면 내가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참고 영상으로 반드시 보시고, 앞으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박수현 보고 있나? 그렇게나 잔소리 했는데 안 보기만 한 거다.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그만큼 종류가 많죠. 우리가 투부정사 배울 때도 부사절 용법은 뜻이 제일 많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볼게요. when, while, as, after, before, until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나 쓸 거 말씀드릴게요. since라는 단어 적어놔주세요. 뭐뭐 이래로. 얘는 언제 많이 적용하는 거? 현재 완료 시제에서, 현재 완료 문장에서 많이 적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과거형 들어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because, since, as 들어가죠. 여기도 since가 또 나옵니다. 이 since는 뜻이 때문에고 얘는 뭐뭐 이래로 뭐뭐로 붙어 이거예요. Since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I met you yesterday, 내가 어제 너를 만난 이래로 됐습니까? 내가 어제 너를 만난 이래로 I have loved you.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해 왔어요. 어제부터 사랑해 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그 다음에 unless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지 않는다면이기 때문에 여기 unless 뒤에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unless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자리에 not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 will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는 if일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if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더 적어주셔야 되죠. 심지어 뭐뭐 하는 경우라도 even though 하는 표현도 같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though와 although 중에서는 though를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발음 하나 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잖아요. 언어를 되게 간편하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do를 많이 쓰고요.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어법 선택형 문제인데 고등학교 3학년 교재입니다. even if하고 do의 선택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문법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는 가정을 나타내는 거, 즉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do는 주로 사실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 멸망합니까? 모르잖아요. 맞죠? 맞죠? 자, 보편적인 생각 다시 가볼게요. 월요일은 학교에 가야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쉬겠다. 월요일 학교에 가는 날 맞잖아, 네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그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가셔야 되잖아. 그죠? 사고 쳐서 퇴학하지 않겠어. 그 두 가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양보까지만 얘기했고 좀 더 적어놔 주세요. 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적으세요. so that 이 말도 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점 그것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열중 16강 책에는 그게 없죠. 그 뒤로 넘어가면 아마 구문만 얘기하고 전치사 파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서 선택형으로 많이 나오면 전치사와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와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 무슨 소리냐? 뜻은 같은데 뒤에가 절이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그냥 명사 단어만 들어갔느냐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딴 거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이 중에서 이제 문법성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일단 동그라미 맞춰줄게요. Why. 그 다음에 요 덩어리 전부 다. 그 다음에 더욱 이 자리. 이게 문법성 판단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와 대조돼가지고 하는 전치사를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 자리에다가. 전치사는 뒤에 항상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사 상당어구만 들어갑니다. 즉 서술어 동사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명사, 동명사, 뭐 명사를 접속사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어쨌든 명사 계통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 while하고 가장 대조돼서 많이 나오는 게 적으세요. during. 그 학기 동안에, 체육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체육 시간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 because와 관련된 거는 because of, on account of, 그 다음에 due to, thanks to, owing to 이거 갖고 대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though와 관련된 거는 뭐뭐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 다음에 in spite of,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특별하게 할게요. in the face of, 뭐뭐에 직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대조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부터 벌써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아시겠죠? 벌써부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절 갖고 하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위에도 했으니까 됐고 I didn't go out to dinner. 나는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끝났어요. 되잖아요. 그 다음 because I was busy. 내가 바빴기 때문에예요. 바빴기 때문에. 바빴다가 아니고 바빴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빴다로 끝난 게 아니라 바빴기 때문에. 접속사 마지막으로 해석한다고요. 그 다음 볼게요. Since I studied late at the library. 여기서 콤마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I studied late at the library. 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했다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아빠가 나를 태우러 오셨다. 불타운 게 아니죠. 미안해요. 그 다음 조건 볼게요. If you wash your hands frequently 합니다. 빈칸 여기 콤마 끊으면 네가 네 손을 빈번하게 씻으면 씻는다가 아니라 씻으면 너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 Unless you take a taxi. 네가 택시를 타지 않으면 탄다가 아니라 타지 않으면. 알겠죠? 양보도 마찬가지 보세요. Though it was quite late. 꽤 늦었다 할지라도 꽤 늦었긴 하지만 늦었다가 아니라 늦었긴 하지만 접속사 마지막 뜻에 끝나잖아요. There were many cars on the road. 도로에는 많은 차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주절이에요. 콤마 기준으로 오른쪽은 주절이고요. 저 접속사 있는 자리는 종속절이에요. 복습하세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체크업에서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단어를 골라서 빈칸을 쓰시오 하는 얘기니까 지금 뭐 명사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부사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형용사절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합관계 복합관계 대명사 할 때도 배웠지만은 그게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는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따로 콤마를 두질 않아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 콤마를 둡니다. 그래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콤마 보이죠?
그럼 이 자리는 100% 부사절이에요. 여기는 콤마가 없죠. 100% 명사절이에요. 여기도 콤마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건 둘째치고 빈칸 다음에 보면은 그 뉴스 기자가 말했다 하는데 뭘 말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이 뒤의 내용은 그 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접속사를 써야 되니까 3번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덧, 즉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번 보세요. 1번이랑 구조가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사절이죠. 그럼 1번과 4번은 최소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as 아니면 if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whether는 올락하는 포인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whether이에요. 이 자리가. 자, 그럼 1번 볼게요. Tom made the most goals 합니다. 탐이요 대부분의 골을 넣었다. 그래서 그는 MVP로 선정되었다. 그럼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MVP로 선정됐겠죠. 그러면 저 빈칸은 뭐뭐 때문에 칸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에서는 as가 맞습니다. 첫 글자 대문자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 4번이요. 그럼 4번 답이 if네요. 그럼 if you come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온다면 it will be more delightful. 좀 더 기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체크업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우리가 뭐 말하는 상관 접속사,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상관 접속사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상관 접속사는 특히 이제 우리가 A, B 둘 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같아야 된다? 품사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의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단어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ed면 ed. 아시겠죠? 그렇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명사를 넣었으면 B도 당연히 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해석 보세요. Both my brother and I applied for the volunteer activities 하죠. 내 남자 형제와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두 번째, you can go to the airport. 니는 공항에 가도 됩니다. 버스로 타든 택시를 타든. 알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치사명사, 전치사명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3번은 interesting, educational. 보니까 둘 다 흥미로운, 교육적인, 다 형용사로 연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not only but also be 들어가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하니까 B에다가 강조 포인트를 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뭘 그러면 별표 5개 칩니다. 아직까지도 감 안 잡히신 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사의 수일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로 쓰였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both에다가 인형이를 집어넣고 and에다가 나영이를 집어넣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pretty라는 말을 넣었다 칩시다. 물론 주변 아이들은 우액하는 거 다 압니다. 나는 내보다 어리고 내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아시겠죠? 인형이 잘생겼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주어로 쓰였어요. 그럼 인형이와 나영이 둘 다 그러면 예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얘 한 명, 얘 한 명 합치면 2명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어와 동사는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조금 멀리서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아마 그 8단원이 아마 특수구문이 싶은데 거기서 아마 일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때 하면은 될 거예요. 내가 할지는 영어 쌤하고 할지는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체크업 밑에 가볼게요. 자, 그는 그 노숙자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돈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뿐만 아니라 뭐도 하니까 여기는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money가 있었고 이 자리가 food가 있었다면 그때는 not only but also be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as well as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2번 그 탁자 위에 있는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neither nor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neither은 무조건 부정어입니다. 아시겠죠? nor도 무조건 부정어고요. 그 다음에 커피와 차 둘 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both coffee and te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가정법은 내가 다음에 다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문제 풀어라는 거 지금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번호 체크하세요.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11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1번, 21번 별표 쳐. 그 다음에 23번,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요 객관식 문제 조금 짜잘잘 들어가는 거, 요 문제까지 다 풀고 내한테 인증샷 보내. 아시겠죠? 그거 다음 화요일쯤에 내가 다시 영상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